안녕하세요. 한국연лен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이학년 차영주의 주식 투자론이라는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찬 한 주입니다. 오늘 표정이 완전히 좋은데요? 주말에 큰 일을 하나 끝내가지고. 그래요? 예. 어떤 좋은 일 아니요, 딴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공지했다시피 7월 3일 날 부산 내려가는 거. 네. 그거에 대한 그 강의안이 끝났어요. 다행이네. 예. 그거 교수님도 아시지만 강의안 하나 만들려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프죠? 예. 머리 아픈데 네. 그쪽에 좀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방금 메일로 전송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체가 거의 투기업이잖아요. 예, 투기업이 사니까요. 네. 7월 3일 날 제가 기차표를 좀 넉넉히 끊어놨으니까 뭐 오셔서 네. 강의 듣고 제 얼굴도 좀 보면서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소장님 블로그 해갖고 그 강의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요번에도 다시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네. 그 주체가 투기업이고 무료잖아요, 그거요? 무료입니다. 그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래서 주제가 2019 하반기 경제 전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인데 네. 물론 지금 뭐 G20 정상회담이 남아 있긴 합니다. G20 정상회담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교수님 항상 강조하시다시피 어닝 리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팩트 위주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뭐 한 30여 페이지 PDF로 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번에도 많은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소장님? 오늘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정보라는 것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히려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그 정보를 듣는 것에 대한 오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심리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고 저도 첫 직장이었던 연구소나 증권 대우증권에 있을 때 보더라도 일 자체가 투자 분석부, 투자 정보부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딱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고 그런 공부도 많이 좀 하긴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좀 시작을 좀 해주셔야죠. 예,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정보라는 것을 들었을 때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들었다라면 혹하죠. 그렇죠, 혹하죠. 네. 솔직히 교수님이나 저나 지금 이 방송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어떤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교수님하고 차영주 소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솔직히 귀가 솔깃하잖아요. 솔깃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솔깃 안 하면 그거는 진짜 뭐 워렌 버핏도 솔깃할 거예요. 그거 솔깃 안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솔깃한 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당신하고 나는 인간관계 끊겠습니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어줘야죠 또. 들어야죠. 그때 그런 걸 어떻게 워렌 버핏이나 저나 교수님이나 활용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지난번 현충일 날 강의할 때 인바디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픈을 했죠. 인바디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제 주가가 이제 약간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인바디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날 가서 인바디를 쳐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목요일 날 강의를 했고 금요일 날 인바디가 한 4% 올랐어요. 그러면 차영주 소장이 뭔가가 있으니까 이 인바디라는 종목이 올라겠고 역시 차영주 소장이 한 말이 맞다라고 하고 인바디를 덥석 사셨던 분들은 현재 지금 그 가격 내에서 그냥 있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그 학생이 2명의 학생이 그 뒤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네. 몇 명이 더 했지만 2명의 학생이 인바디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뽑아왔어요. 예. 관심 종목 뽑아왔어요. 한 학생은 인바디라는 것을 그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업 보고서를 출력을 다 했어요.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걸 출력을 해가지고 정말 밑줄을 그어가면서 꼼꼼히 읽어왔더라고요. 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걸 알죠. 꼼꼼히 읽어왔는데 그 꼼꼼히 읽은 학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인바디 안 살래요. 음. 너무 놀랐어요. 속으로. 음. 너무 놀랐어요. 나는 좋게 봤는데 네. 선생님 저 인바디 안 살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인바디를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잊어버렸고 왜 인바디가 좋다라고 했는지는 잊어버렸고 인바디라는 종목을 어쨌든 말씀하셔서 이걸 했는데 인바디라는 종목이 제 기준엔 안 들어옵니다. 네.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음. 한 학생은 인바디를 샀어요. 음. 그리고 이제 자기 원칙대로 샀고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한 학생은 인바디를 안 샀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제가 차영주란 사람이나 이학년 교수님이나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보면 이학년 교수님이나 차영주 뒤에 보면 아우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교수님 모르시지만 일반인들 볼 때 우리 뒤에 아우라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나 제가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저 종목은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듣는 경향이 있다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많은 투자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디즈니에 대해서 열변 한 5분 정도만 하시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디즈니를 사요. 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인바디를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됐죠. 그런 거다. 네. 디즈니를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도 내일 디즈니의 주가를 솔직히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디즈니를 사는 사람들, 인바디를 사는 사람들이 6개월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에 쇼부 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다룬다라는 것은 일관되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학년 교수님과 차영주 소장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70%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즈니와 인바디에 대해서 좋은 점만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쁜 소식은 깔아뭉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깔아뭉개지만 스스로가 깔아뭉갠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그 학생처럼 인바디라는 종목과 디즈니, 교수님 예를 들어 디즈니라고 합시다. 디즈니라는 종목을 얘기하면 70%가 뭐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지?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수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시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맞아요. 이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이거 성희롱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호리호리하고 이쁜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약간 살집 있는 분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진짜로 저는 이제 취향이 그러니까 미인대로도 같은 여자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 뭐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여성분들도 남자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죠. 다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종목을 얘기할 때 70%를 나쁘게 보고 나쁜 점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좋다. 그럼 그 종목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평상시엔 여러분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학년 교수님과 차영주 소장이 얘기하면 운동장이 이렇게 싹 기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봐야만 이게 이렇게 그나마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종목을 얘기할 때 저도 그래요. 저한테 종목 많이 주십시오. 저 다 봅니다. 다 보고 차트 다 쳐보고 재무제표 다 봅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진주를 보석을 골라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세요. 제 나름대로 필터링 다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좋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능력은 재무제표가 됐던 뭐 차트도 상관없어요. 뭐 봤는데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다? 그런 걸 사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차트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차트가 우상향해야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예, 저도 잠깐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추가 말씀드리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아우라라고 얘기하길래 아우라가 뭐야 이래 했었는데,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대우증권 이럴 때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대우증권에서 한참 일할 때는 마켓 쉐어가 20%였어요. 대우가 최고였죠? 네, 마켓 쉐어가 네. 20%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음. 그 마켓 쉐어 20%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말씀하신 뭐 투자 분석부 이런 데서 제가 고독하게 종목을 선정하는 일 한 6년 했어요. 팀장을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외로우면서도 고난한 작업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종목 뭐 있어요? 이런 걸 항상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저 스스로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음. 저는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상당히 저 자신 말할 때 보면 제 스타일도, 물론 전하 소장님의 스타일이 방송을 하다 보면 더 그렇겠지만, 그때부터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시킨 거거든. 그런 설득이나 이런 걸, 설명회 이런 걸 많이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아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게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뭐든지 어떤 사물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비판적으로 생각 안 하고 야, 저 양반 뭐 있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확률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거나 소장님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거나, 이건 뭐 워렌 버핏이 얘기하건 제롬 파울이 얘기하건 다 똑같아.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 아니면 떨어진 거밖에 없어, 주식은.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절대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틀리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이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가 비판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모든 것들,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찌되건 자기가 몸으로 받아들이기 전께는 요즘 흔히 얘기해서 다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예.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가짜 뉴스 중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검증해놔야지. 제가 소장님이나 저나 방송 시간은 워낙 배정대가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바디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특정 방송 코너에서 거의 2분 이상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2, 3분 이상. 맞습니다. 예. 물론 밤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막 얘기를 하지. 네. 뭐 장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할지 모르겠지만, 전화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해봤자 그 주식에도 잠깐 코멘트 해봤자 1분 30초에 하면 핵심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맞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좋은 걸 얘기하거나 나쁜 걸 얘기하겠죠. 네. 좋다는 의견이면 좋은 건 나쁘다 얘기지만 그걸로 설명을 다 할 수 없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아보는 시청자나 이거 계신 분들은 그걸 본인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네. 그래서 요거 본인의 멈췄네? 기준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생각하면 돼요. 가짜 뉴스. 이제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거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소장님 얘기하거나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되겠죠. 다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약간 좀 신뢰가 가는 사람 얘기를 좀 더 먼저 검증해 보는 정도. 네, 그렇죠.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보거든요. 예. 네. 그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주는 주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수님이 또 잠깐 또 힌트를 주신 거 이제 신뢰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는 또 방송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송인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뢰가 가는 게 뭐죠? 옆에 친구들, 지인들. 근데 그 지인이 만약에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신뢰감이 더욱더 배가가 되죠. 뭐 우리 삼촌이 그 회사 임원인데 그 삼촌이 그 회사에서 뭔가 수주 소식이 있대, 뭔가 매출 소식이 있대, 뭔가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거래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임원이 골프를 치면서 야 우리 회사 뭐 다음에 계약이 좀 큰 건이 있다, 한번 좀 주식 사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흔히들 있죠. 흔히들 있어요. 그런 경우 원래 내부자 거래로 다 걸리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게 없다? 그게 걸리면 내부자 거래지만 그런 게 없다? 그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또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이 뭐냐면 그분은 주식시장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맹점이에요. 그분은 주식시장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엿먹어라라고 그 종목을 줄 확률은 제가 볼 때는 99.9%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돼서 기왕이면 너 주식하면서 뭐 주식하면서 대박이 났든 안 났든 어 잘해서 우리 술이나 한 잔 잘 되면 술이나 한 잔 사라라는 긍정적 선의의 의미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근데 이미 주시장에서는 그런 소식이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잘 됐을 경우에, 첫 번째 잘 됐을 경우에 반영이 됐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됐을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 그걸 안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음,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재료랑 다른 거에 의해서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우리 다음 달에 어떤 매출이 있을 거야. 그게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골프 칠 당시에는 분명히 다음 달에 우리 사인만 하면 돼. 대표이사 사인만 남았어. 근데 골프 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대표이사가 야, 나 사인 안 할래. 라든지 상대방 회사에서 조건을 다시 건다라든지. 그러면 그 친구가 다시 전화했고, 야, 너 그때 내 골프 칠 때 얘기했지?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 사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없죠, 없죠, 없죠.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또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서 얘기한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고, 두 번째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됐을 경우에도 반영이 안 됐을 경우가 있고, 그 얘기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렇다고 여러 번 전화해갖고, 야, 그 계약 어떻게 되니? 그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피곤해지죠, 피곤해져. 인생. 피곤해지는, 서로가 네, 피곤해지는 거야. 그 네. 따라서 여러분들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투자에 나서야만 여러분들 정보 매매에서 왜 성공 못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정보 매매에서 다 성공했으면 누군지 정보를 찾지. 하지만 정보 매매에서 한두 번씩 실패한 사람들 보면 다 제가 얘기한 케이스,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올걸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예. 이게 여러분들,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다 당해봤고, 20년 동안 브로커 생활하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나서 저는 다른 브로커랑 다른 게 내가 왜 당했지? 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제 삶에서 나온 겁니다.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제 삶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이제 정보 매매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인생 살다 보면 네. 정말 수도 없이 그런 경우를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 남편 친구가 어디 다닌다더라. 네, 예. 친구의 사돈이 어디 다닌다. 아니면 우리 네. 아들이 다니고 조카가 다니고 조카의 친구가 다니고 애기야 사돈의 팔촌이 다닌다는 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결국은 전부 다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결국은 내부자 정보는 정말 그게 진짜라 그러면 진짜 큰 집 가는 거거든요. 진짜 내부자 그렇죠. 정보를 얻었다 예, 그러면 진짜 큰 집 가고요. 특히 한국은 약간 덜하다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큰 소위 화이트 범죄.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화이트 범죄 중에 최고 형량이 인사이드 트레이딩, 내부자 정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보면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래갖고 위스퍼 스탁이란 말도 쓰거든요, 음, 영어로.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많은 전설 같은 얘기는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어가고 누구 순이 엄마가 20배 벌었다더라 이런 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로또로 벌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30대신 분도 있고 50대신 분도 있고 40대신 분도 있고 있잖아요. 주식을 1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찬스가 여러분들한테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이렇게 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올 때마다 또 하는 거. 혹시 저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되면 제가 투자 분석이나 투자 정보 부호 이런 거 음, 팀장, 부장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거가 그 소장님도 본사 생활 좀 하셨다고 네, 예, 말씀드렸는데 예.
가급존재 지점이나 영업존 차원에서도 정보회의 같은 걸 예전에 많이 네, 했거든요. 있었죠. 정보회의 있었죠. 예. 근데 제가 그 본사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네, 활발했었던 시기죠. 활발했던 때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이 없으면 그 조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저도 했었는데, 항상 보면 제가 갑자기 딴 얘기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증권사 찌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없어. 음. 예, 있어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리고 증권가 예전에 찌라시라고 요즘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고 믿지 그냥 마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음. 그 때문에 돈은 그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매번 그런 거 그 증권가에 뭐 해갖고 뭐 취재하고 이런 걸 제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제가 그런 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그런 정보 매매로 돈을 벌 사람 있긴 있겠죠. 어딘가 있었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운이 없었다라면 앞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도 꽤 있었으니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말만 하면 다 아는 상장 회사의 사장도 있고 자기가 창업해서 유명해진 데 있고 물려받는 데도 있는데 걔네 만나면 항상 자기는 잘 된다 그러죠. 그걸 다 그렇죠. 그냥 흘려들으면 돼. 흘려들으면 돼.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그거가 어렵죠. 너만 아는 정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진짜 끔찍해요. 끔찍하죠. 정보 매매 또 맹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저한테 A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믿지 않지만 믿고 샀어요. 근데 진짜 그게 10배가 났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우연의 있죠. 우연의 일치지언정 아니면 진짜 그게 인정 10배가 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교수님이 B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 종목 안 살까요? 사죠 또. 사죠. 그러면 그 B라는 종목이 또 10배가 날까요? 아니에요. B라는 종목이 또 10배가 날 확률은 로또가 1등이 2번 연속해서 당첨될 확률보다도 적어요. 그렇죠. 네. 로또는 누군가 당첨자가 꼭 나와요. 꼭 무조건 나와요. 나오죠. 네,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한테랑 싸우자라고 해버리면 시장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정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매출이고 뭐고 단기간에 주식시장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보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던 성공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로 나설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성공의 달콤함에 또 따라하다가 그건 지나고 나서야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A 종목이 성공했다고 해서 B 종목을 받았을 때 그거를 안 산다? 이제 연속성이 없으니까 안 산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이죠.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사실 부처님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약간 너무 쌍스럽지만 첫 끝발이를 갭끝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첫끝발.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해서 재미 본 사람은 또 평생 가.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게 있으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랑도 좀 아는 사람 지인인데 지인인데 멀쩡한 지인인데 네. 저랑 한 10년째 이상 15년째 아는 얘기인데 만날 때마다 위원님 종목 하나 주세요 그래요. 네. 그럼 내가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멀쩡한 거 무슨 거 좋은 거냐 사도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그 친구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도 사업은 제정신 딴 데가 있고 주식만 해요. 근데 매번 하는 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가 죄송하지만 저도 꽤 주식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 어떻게 물어볼 때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주식을 해요. 얘기 듣보잡이에요. 뭐하니 어떻게 하라니까 증권 쪽에 있는 애가 좀 알려준 거. 근데 평생 그렇게 돈을 날려먹고 있는 거야. 날려먹고 근데 워낙 있는 거예요. 많이 날려먹으니까 그 다음 걸 또 그런 걸 가는 거지 지금. 날려먹다 보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무뎌졌고요. 응.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회할 수가 없다. 1년에 10%씩 20%씩 버는 거 같고 언제 내가 만회하느냐. 깨먹은 돈이 몇 프로인데.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마장을 가면 제일 마지막 라운드에 가보면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말에 베팅을 많이 하죠. 맞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어차피 돈 다 날렸으니까 내가 뭐 10만 원 갖고 왔든 100만 원 갖고 왔든 다 날렸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다 날릴 바에는 마지막 경마에서라도 한번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에 대해서 걸어보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 많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 다음 얘기 또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그 정보매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저라면 그래서 예.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 그래요? 좀 카톡으로도 오고 막 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간다더라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캡처 떠두시고 바로 감독은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음, 특히 증권회사 직원이 그런 말 썼다. 음. 그리고 아니면 뭐 전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이거죠. 그 예를 전문가들도 법적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 투자 자문업 뭐 그런 게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제대로 그게 네, 그 있어요. 자격증 신고하고 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 있어요. 있어. 그래도 뭐라도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썼다 이거 어디 됐건 방송에서 하건 그 어떤 무슨 카톡으로 뭐라 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스크린샷을 해두세요. 스크린샷 해두시고 바로 그냥 감독원 갖고 계시면 바로 그냥 잘려요 얘네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없는 거를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그 예전에도 아직 두 번째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기에 오늘 정보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보 매매의 꽃은 어디다? 꽃은 어디다? 이것만 하시면 정보 매매에 필요한 거는 팩트에 기초하시면 돼. 팩트. 음, 그래서 제가 투자 정보부 할 때 보면 거기에 정보는 실제로 진짜 팩트만 갖고 찾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팩트. 팩트는 뭐냐면 숫자 이상 이하도 없어요. 숫자 음. 이상 이하. 그래서 소장님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재무제표가 됐건 뭐가 됐건 다트에서 보이는 거가 그게 전부 다란 말이죠. 그거를 그렇죠. 아까 학생분도 배웠기 때문에 인바디 갖고 배우고 스스로가 또 종목도 찾아오는 거가 숫자잖아 숫자. 맞습니다. 사람들이 야구 숫자를 어떻게 믿어? 그런 건 이제 분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고. 음,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 다트밖에 없단 말이죠. 다트랑 맞습니다. 공시상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실 게 그게 팩트고 저도 방송국에서 일한 지가 십몇 년 되고 소장님들 어떤 방송국 개통해서 월급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출연료 네,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정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경제신문 있죠. 경제신문. 네, 네, 경제신문이랑 증권 전화 보소장님 하는 증권 경제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냥 순전히 뉴스 있잖아요. 뉴스. 네, 다 갖다 버리세요. 음,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오늘도 보면 제가 오늘 한국신문 안 봤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나오는 적이 하루도 없어. 단 하루도 없어. 현대차도 하루도 없어. 대한항공도 하루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큰 회사들 있잖아요.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특히 증권 경제 일전 특히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100% 보도 자료예요. 보도 자료. 언제 보면 현대자동차에 무슨 새로운 자동차가 무슨 그 6만 대를 선주문돼서 6개월 동안 밀린다. 그거잖아요. 지금 항상. 맞습니다. 예. 갤럭시 뭐 S10 화려하다 갤럭시 S10 제가 그런 말 할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썼는데 한겨레 신문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도 네. 2015년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겨레 하고 검색해 한겨레 신문 아름답다 갤럭시 S5라는 게 제목이 있었어. 그게 한겨레 신문도 전면 실은 적 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언론이에요. 언론.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S5 그 이후에 잘 주가가 올라갔냐고. 아니죠. 그때부터 꼬꾸라졌죠. 전부 다.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마시고 뉴스를 보더라는 그 시간에 보고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가 특히 HTS에 있는 뉴스 있잖아요. 다 갖다 버려야 돼. 다. 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 개인 홍보를 또 하게 되면 제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동을 겪는 것들이 트렌드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라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G, 그다음에 휴대폰, 전기차, 뭐 수소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트렌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7월 20일 날 강의할 겁니다. 7월 20일 날? 예, 7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수님 전공인데? 예? 트렌드가 제가 전공이잖아. 교수님이 트렌드 전공인데 네. 제가 나중에 교수님한테 이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5G가 갈 거다. 휴대폰이 갈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좋아. 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5G가 간다, 뭐 전기차가 간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매매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5G는 어떤 트렌드로 가니까 5G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읽는 방법과 읽는 것을 방금 저희가 정보 매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보 매매도 비판적인 시각을 취해라.
거기에 이제 좀 더 나가면 리스크 관리도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필터링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 좋죠. 블로그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료 강의이긴 언제요? 7월 20일 날 토요일 날 응. 오후에 이제 요거는 3시간짜리 강의입니다. 1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아직 장소는 제가 미정이고 장소는 이제 블로그에 또 이제 나타낼 건데 블로그에 지금 이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강의니까 신청 일단 하시고 3시간? 3시간? 3시간 강의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할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 대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딱 뭐 남북 경협주다. 그럼 이게 테마냐 트렌드냐? 트렌드라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응.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응. 이런 거 있죠. 통섭과 투자라고 마이클 보브신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보브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사람 책을 보고 있는 게 판단의 버릇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은 심리학자니까 이걸 같이 해서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읽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고의 오류,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사고나 행동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과정들을 그날 설명할 거니까 네. 상당히 재밌는 딴 데 어디서 못 들으시는 내용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흥미롭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쪽에 나름 음, 사실 그거 제가 그런 책도 한 2권, 3권인가 썼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올 때마다 트렌드 3세까지 쓰시죠. 팔렸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강의해 주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꾸 오해하시면 트렌드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테마주 알려준다. 그렇게 접근하거든. 예, 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요. 아닙니다. 예, 예. 세상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읽어갖고 트렌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에 접목할 수 있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예,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야 대박인데요. 음, 진짜 좋은 강의네. 예, 예. 예. 그래서 7월 20일 날 휴가철이긴 한데, 음, 휴가 가시기 전에, 음, 토요일이니까, 음,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니까 딱 음, 들으시면 음.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3시간이요? 예, 3시간, 1시부터 4시까지. 한참 더울 때지만 에어컨을 틀어주셔야죠. 당연히 에어컨을 틀죠. 늦지막히 일어나셔서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예, 예, 아점 드시고 오셔가지고, 예. 끝나고 나서 또, 기분이 땡기면 치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먹자라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더웠잖아요. 나. 예, 예. 일찍이니까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또 음, 집에 가서 쉬시고 일요일에 또 쉬시고 가족분들하고 일요일에 보내고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예, 오셔서 그 대신 내용은 중요합니다. 예, 내용은 중요하니까 예, 자료는 다 지난번처럼 그 파일화 시켜서 자료 다 나눠드리니까 볼펜 한 자루만 들고 오시면 돼요. 예.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볼펜 한 자루만 딱 들고 오셔서 맑은 정신에 딱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지난번에 그 강의하실 때도 그랬는데요. 네.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성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시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여성분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전보다 나이대가 좀 젊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젊어졌죠. 그러니까 그죠? 제가 한 7년 전에 처음 재무제표 강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40대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어린 축에 속했어요. 음, 제가 그때 40대니까 7년 전에 40대 초반이니까 네. 제가 어린 축에 속했고 제 동생들이 몇 명 없었어요. 네. 그리고 50대, 60대 분들이 주력이었어요. 40대 네. 후반부터. 네. 근데 지금은 40대, 50대 분이 별로 찾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트렌드가 바뀐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는 주식을 하려면 좀 나이가 있고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 주식을 하셨어요. 한 10년 전,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그분들이 주식이 워낙 네. 깨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대로 배워보자. 그리고 강의하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뭐 책들도 그런 책들도 별로 없고 지금 재무제표 책이 수백 권이지만 그때만 해도 10권 남짓할 때예요. 우리나라 네. 책은 거의 없었을 때고. 네. 그러니까 강의하면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음, 하지만 지금은 젊은 층들, 특히 대학생들까지도 연령층이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내가 제대로 시작을 하자. 맞아요. 네.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뒤풀이에서 그런 사람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학생들도 있고 뭐 그러면 뭐 하면서 너는 왜 이걸 하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분산을 하는데 뭐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면서 정말 작은 금액 갖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주식하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보면 이런 돈 갖고 주식할 만한가라고 할 정도도 용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음. 그렇지만 그거를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하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강의 끝나고 뒤풀이까지 참석하셨던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자기 너무 놀랬다고 너무 음.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대학생들이 종목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 보고 뒤풀이 장소에서 자기는 자기 종목에 대해서 2분도 얘기 못 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뚝심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버티는 거 하고 그분 같은 경우 주가가 흔들리면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가 바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도 느끼시고 또 제 강의의 특징은 뒤풀이를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음. 뒤풀이 장소에서 정말 뭐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를 옆에 지인들 말고 언제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언제 특히 만날 일 없지. 요즘 만날 만날 일 일이 없어. 없죠. 온라인 강의가 있고 또 만나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강의실에서 보고 그냥 끝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간단하게 치맥이라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자극을 받고 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자리를 저는 계속해서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갖고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강의가 사실 보면 진짜 그게 진정한 투자 정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찌라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스스로 진짜 이상 찌라시가 아니라 스스로 투자 정보를 개척해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강의를 해주신다기 때문에 진짜 네. 흥미롭고 네. 사실 저도 그런 강의를 좀 했지만 진짜 그 중요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정말 저희가 그 찬바람 불면 진짜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로는 네.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튼 많은 분들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시면 좀 저도 크게 많은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 저도 네. 들겠고요.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리 이런 건 일단 다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본인이 스스로 챙겨나가고 본인만이 스스로 챙겨나가는 다트가 됐건 공시사항을 통해서 제대로 좀 파악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빌드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의 논리, 맞습니다. 자기의 네. 어떤 투자 전략을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도움을 받아가서 강의를 받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연세가 예전에 많은 분들보다 요즘은 조금 연대대가 좀 낮아졌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강의 이렇게 하거나 새로운 강의를 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맞아요. 특히 예. 연령대가 20대 후반, 30대 중후반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유의하시고 들으실 거가 뭐냐면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깨서 젊은데 아직 맞아요. 사회생활을 해봤자 요즘은 우리나라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단 말이죠. 요즘 맞습니다. 보면 예. 이것저것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여성분들도 또 하고 뭐 정규직 하다 보면 대부분 빨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막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친구들이 왜 이런 것을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시면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을 진짜 저희 장우석 본부장은 매번 하는 일이지만 평생 할 친구거든 주식 투자가.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저나 처음 직장 다닐 때 보면 소장님도 처음에 첫 직장 다니실 때 혹시 저거 있었어요? 그 재형저축 있었어요? 재형저축이 있었죠. 그게 이제 끝날 가입하셨었죠? 마지막 세대였어요. 가입하셨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재형저축이 뭐야? 저 놓친 애도 이럴지 예.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형저축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재형저축이 예를 들어서 이자 자체가 연 한 13%, 14%까지 됐고 그렇죠. 그 거기에다가 당시 그랬죠. 예.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15, 16이 쉽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때 처음에 사회생활 때 보면 어찌됐건 두 자릿수대 이자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자대가 한 자릿수대 초반이야. 1.5%, 2%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1.5% 맞아요.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저축예금은 그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축의 시대는 감유할 수 있는 끝났어. 저축 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 저축은 네. 누가 하는 거냐면 그냥 통장에 잠시 들어갔다 나눈 돈이지 맞습니다. 저축에 돈을 모으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뭐냐면 그 부동산 청약 자금 때문에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얻는 거지. 네. 그걸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없어. 돈이 워낙 넘쳐나서 있는 사람 빼놓고는 없거든. 그래서 네. 어떤 형태로 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나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직장 들어가서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하라 그러거든요, 지금요. 네. 왜냐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시행착오를 젊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빨리 겪어. 우리가 그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라라는 그런 격언자 속담처럼 젊을 때 이런 시행착오들을 빨리 겪어놔야 나중에 그 나이 들어서 지금 교수님 연세에 무슨 뭐 인생에 실패를 한다, 도전을 한다, 모험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많죠. 예. 저처럼 어린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처럼 젊은 예.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난 기껏 해야지. 그럼 자본금이 한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이거 지금 당장 하나 찍어갖고 아니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런 것들은 한 3억, 5억, 10억 된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하고 그다음부터 제대로 투자하면 되고, 나는 지금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정보만 비동량 해갖고 하나 찍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진짜 큰일 날 생각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 맞습니다. 지금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지만 지금 300만 원인 사람이나 30억 있는 사람이랑 똑같 투자 원칙은 바뀌지 않아. 바뀌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안 그게 제일 바뀌어. 예.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그 얘기인즉슨 내가 로또가 되고 나면은 나 이제부터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 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던 300만 원이 있던 1000만 원이 있던, 물론 10억 있는 사람이 1% 벌면은 1000만 원씩 벌죠. 그렇죠. 하지만 100만 원인 사람이 1%씩 벌어봤자 10,000원밖에 못 버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절대 금액을 따지면 내가 뭘 이렇게 난 그래도 뭔가 그 1%를 버는 게 아니라 10%씩 벌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100만 원 열심히 일해서 그 100만 원의 원금을, 그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금액을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열심히 해서 이 돈을 차곡차곡 키운 다음에 원칙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1000만 원, 1000만 원을 1억을 만들어주는 시장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갈취해 갈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취해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정리가 나왔어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투자 정보를 그냥 이상한 찌라시라 기울어진 엉덩자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투자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우시라. 네, 그렇습니다. 진짜 300만 원을 30억 같이 생각해야 돼, 지금요. 맞습니다. 진짜 300만 원, 3천만 원을 30억, 300억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300만 원 갖고 3억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갖고 되면 뭐예요? 한 방에 또 날릴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말이 안,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진짜 300만 원 갖고 3억을 만든 사람은 그 투자 방식을 똑같이 하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둑들이라는 그 영화, 거기서 저는 정말 그 마카오 박이 했었던 명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였죠? 그 전지현이 마카오 박한테 얘기했어요. 80억을 벌었을 때 그거를 자기 같으면 딱 손을 띄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마카오 박이 전지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럴 성격이면 이 돈을 벌지도 못했다. 그 80억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오르락 대꾸복구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80억을 딱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다가 그거 꼬꾸라졌을 거예요. 다 잃었을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워낙 저희 얘기에 워낙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또 그 소리네 이렇게 하실 정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는 게 정상이고, 어찌됐든 시간 되시면 7월 20일 날 오셔서 트렌드에, 이거는 이런 강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강의 없다. 그런 강의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어떤 트렌드가 갈 거다라고 안 찍어드립니다. 뭐 그런 거 원하고 오지 마세요. 이번엔 또 종목도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5G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트렌드를 발생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책을 뭐 수십 권이 아니라 수권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교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되고. 좋은 강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부탁드리면 8월 말 정도 하여튼 여름처럼 지나고 나면 그 음. 조인트로 대규모 강의 한번 기획 좀 한번 짜보세요. 알겠습니다. 8월 말이면 어차피 여름휴가 여러분들 다녀오시고 나서 추석이 또 9월 이번에 빨라요. 그래요? 9월 초예요. 네. 그러니까 8월 말에 해야 8월 말이나 8월 말 전주나 네. 그렇게 해서 추석과 안 겹치게 여러분들하고 교수님하고 제가 대형 콘서트를 제가 교수님 노래를 제가 꼭 시켜야 될 테니까 뭔가 좀 해갖고 투자 네. 콘서트는 한번 할까? 좋죠. 네. 하여튼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거는 그 내용을 해갖고 저기 블로그 내용을 저기 상세복에 넣어서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